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1학기 한류와 언어 강의를 맡게 된 국어국문학과 김경아 교수입니다. 오늘은 이미 공지한 대로 한 30분 정도 간략하게 강의 전반에 대한 내용만 소개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강의 계획서를 이미 봐서 이 강의의 속성이 어떤지 또 여러분들은 에타에서 또 여러 가지 강의 정보들을 얻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진행이 되는지는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문예창작의 연계 전공 과목이기 때문에 그 속성이 일반적인 그 국어 국문학의 범위는 벗어난 그런 강좌입니다. 사실 선생님으로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강의예요.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말랑말랑하고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글쎄요, 방송 프로그램에서 한다면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강의라고 할 수 있지만, 강의 과목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제 전공에 해당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어느 정도 선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참 부담이 많은 과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을 시작한 지 올해로 3년이 되었고, 개인적으로는 이 강의를 진행하면서 선생님의 어떤 그런 독서라든지 또 관심의 폭이 굉장히 넓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국어국문학과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알고는 있겠지만, 선생님의 전공은 국어학과 또 국어의문론, 국어학 가운데서도 국어의문론, 음성학, 중세국어, 국어의 역사와 같은 굉장히 전형적인 그야말로 클래식한 그런 전공 과목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탁과 학생들도 좀 있는데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는 그런 과목을 가르치는 사람이라서 아마 국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 여러분 선배들 같은 경우, 교수님 왜 그런 강의를 이라는 그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2학기에 맡고 있는 방송 언어랑 조금 겹쳐지는 부분 없지는 않지만, 방송 언어는 조금 더 그래도 많은 대학들에서 이미 개설하고 있는 과목들이고, 이 한류와 언어 같은 과목들도 최근에 많이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부족해요. 많이 부족하고, 스스로도 이 강의에 대해서 욕심은 나지만 말하자면 비전문가에 속하는 사람이 많이 이제 자료들을 접하고 이러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미안한 면도 있고, 근데 좀 알아줘야 할 것은 지금 선생님이 이실직고를 했잖아요. 전공이 어떠한 것인지, 전공이 어떠한 것인지 여러분들한테 이실직고 했다시피 접하는 것 자체가 이런 새로운 어떤 그런 내용들을 접하는 것 자체가 선생님한테 재밌고 신나는 일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어렵고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류와 언어 가운데 특히 언어 부분과는 달리 한류 부분을 듣다 보면 비전문가의 향기가 솔솔 난다든가 이런 느낌은 조금 있겠지만, 이게 문화와 언어라고 하는 사실 문화인류학적인 측면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언어학자로서 그리고 특히 이제 한류, 즉 K 컨텐츠가 갖는 언어적 장벽 혹은 언어가 갖는 매력,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갖고자 하는 그런 강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접근해 주셨으면 해요. 한류와 언어 같은 강의를 이제 만들게 된 첫 번째 계기는 사실 이제 어떤 전공의 벽을 넘어야 하는 지금 현재의 대학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위기들을 학문 영역의 어떤 고착화, 담을 뛰어넘지 못하는 것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그 담을 하나 넘어보자. 그런데 갑자기 선생님이 수학과 교수가 될 수도 없는 거고, 또 갑자기 그림을 그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이제 문화라는 것에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그 중에 또 특히 이 작은 땅덩어리를 기반으로 하는 K 컨텐츠들이 굉장히 이제 큰 각광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런 과목을 하나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정택 선생님께서도 영계전공 국어국문학과 이정택 선생님께서도 그 한국 문화, 한국어와 관련되는 그런 과목을 연계 전공에서 지금 문예창작 쪽에서 강의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교양 쪽에도 이 비슷한 강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 강의는 뭐가 그렇게 다르냐라고 한다면 언어와 문화에서 균형을 좀 잡아보려고 한다라고 할까? 그래서 매년 조금 더 나아지려고 올해 또 더 많이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이 한류와 언어를 처음 개설했을 때는 이제 BTS랑 방탄소년단하고 기생충만 자료 모으고, 왜냐하면 이게 그 유행을 타는 그런 그 데이터들이기 때문에 무슨 책이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막 그 신문 스크랩도 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었어요. 이런 것들이었는데 선생님이 접하는 자료들은 중세, 고대 그런 오래된 데이터베이스화가 되어 있는 그런 자료들인 반면 이제 그러다 보니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게 뭐 매년 그러다 말겠지가 매년 지금 그러다 보니 BTS에 대한 정보도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 또 뭐 미나리에서 작년에 미나리더니 이제는 오징어 게임에 뭐 지금 우리 학교는 뭐 이러면서 계속 한류 콘텐츠들의 위상이 올라가다 보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자료를 모으는 것이, 그러니까 그야말로 실시간으로 이제 모아야 하는 거예요. 한류백서라는 책도 있습니다. 한류백서라는 책도 있어서 한류백서의 책을 보면, 근데 이게 어떤 백서라고 하는 것은 보통 연간 보고서 같은 거잖아요. 보고서가 나오면 그 정보들은 이미 한 2, 3년 전 거예요. 대부분 2, 3년 전 것이 되다 보니 따끈따끈한 정보들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지만, 그래도 또 그런 그 백서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뭐랄까 정리된 정보들을 또 확인하는 것도 되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 강의도 이제 여러분들하고 하면서 듣다 보면 재밌겠죠. 재밌는 얘기, 현실적인 얘기, 뭐 그래서 간혹은 뭐 선생님 저는 세븐틴이 좋아요, 세븐틴 얘기도 해주세요, 뭐 이러는데 선생님 이제 물론 아마 선생님이 물론 뭐 아이돌 팬들이 선생님 또래도 많지만, 정말 이 수업을 하면서 선생님의 뭐랄까 플레이리스트, 핸드폰에 있는 플레이리스트가 좀 젊어져서 방탄의 노래도 있고, 또 뭐 그러다 보면 이제 추천하는 음악들이 좀 젊어지다 보면 좀 선생님이 듣던 그런 음악들보다 훨씬 새로운 음악적인 경향을 접할 수 있게 되어서 좀 기쁜 면도 있고, 또 OTT 서비스를 통해서 다양한 영화나 이런 건 좀 많이 못 보고 있어요. 그건 음악은 그냥 왔다 갔다 차 타고 다니면서 들을 수 있는데, 사실 풀로 오징어 게임이나 뭐 이런 것도 아직 못 본 상태라 스스로 나 이거 영화 평론가는 아니니까 부담은 덜하지만 영화를 못 보고 넷플릭스 같은 거 OTT 서비스 받아봐야 TV도 볼 시간이 많지 않은데 그렇게 왜 이렇게 다들 바쁘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네, 여유가 없네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강의를 운영하는데 좀 미흡한 부분을 내용적으로 미흡한 부분, 언어 쪽의 측면은 미흡하지 않겠지만 한류 쪽의 부분은 좀 미흡하더라도 그래서 보고서를 받아보면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통해서 새로운 정보를 얻고 이거 재밌네 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목표예요. 이 강의들을 운영을 하면서 이제 문화와 언어죠. 그래서 한류라고 하는 그런 문화와 한류와 언어라는 책을 출간하여서 이 강의의 의미를 살려보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아직은 멀었고요. 굉장히 많은 작업들이 더 추가되어야 그런 책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일단 이 과목은 뭐 여러분들이 강의 계획을 통해서 봤겠지만 뭐 한국 문화와 그 문화의 확산에 대해서, 그리고 한국어와 그
이 한국어가 갖고 있는 문화학산에서 한국어가 갖고 있는 기능과 역할은 무엇이냐. 뉴스를 통해서 봤겠지만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그 배우협회에서 큰 상이죠. 뭐 지난번에 오영수 배우가 받았던 골든글러브에서는 수상을 못했지만 이정재 씨와 선생님들 늙어서 그 여자 배우가 남녀 주연상을 받았어요. 아시아 배우로는 처음이라고 하고요. 여러분들 그 배우들이 한국어로 인터뷰를 한 걸 봤을 거예요. 방탄도 처음에는 이제 RM이 이제 영어로 인터뷰를 하지만 그 이후론 다른 멤버들이 한국어로 인터뷰를 시상식장에서 하는 것도 보았을 겁니다. 사실 그 역할을 해준 거는 봉준호 감독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해줬는데 사실 당연하죠. 우리는 우리 언어가 있고 가장 자연스럽게 우리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언어니까 사실 다른 외국어를 잘하는 것은 자랑일 수 있지만 다른 언어를 못한다고 해서 그게 수치스러울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가 문화 사대주의를 벗어나는 것 중에 하나라는 거를 아마 이 수업을 통해서 배우게 될 것이고 그런 문화 사대주의는 상대적으로 문화 상대주의로 더 발전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 수업을 통해서 배우게 하는 것 그것도 선생님의 과목의 수업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언어의 문제는 사실 그 문화와 관련하여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른 과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를 이제 뭐 이렇게 가끔 쪽지나 이런 거를 보내오는데 이게 혹시 그 타과 학생들한테 불리한 것은 아닌가요? 뭐 이런 질문들을 하기도 합니다. 뭐 그렇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이 과목은 어떤 연계 전공이기 때문에 다소간 열려있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 전혀 그렇지 않고 언어도 어떻게 보면 언어학적인 굉장히 국문과 학생들이 배우는 분절음, 초분절음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언어 철학적인 개념, 언어가 갖고 있는 속성 그리고 우리가 전반적인 한국어와 관련되는 어떤 유형론적 특성 정도를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한류라고 해서 최근에 그런 어떤 문화에 대해서만 소개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의 그 대중문화의 전반적인 역사적 배경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선생님과 수업을 거치고 나면 한국의 고급 문화와 대중문화, 한국의 고급 문화는 무엇이지? 라고 말하면 대부분의 친구들이 클래식이요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우리의 고급 문화가 아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왜 우리 고유의 고급 문화는 없는가라는 것에도 배우게 되고 우리의 대중문화는 결과적으로 일제강점과 6.25를 거치며 미국의 영향을 통해서 어떻게 성숙해 갔는가라는 것을 배워볼 수 있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선생님이 예전에 그 학부 때 어릴 때 인류학과 수업 같은 거 고고학과 수업 굉장히 선호해서 많이 들었는데 굉장히 이렇게 이 과목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국어학과 한국어 교육과 문화인류학이 섞여 있는 그리고 대중문화 굉장히 짬뽕인 그런 과목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정말 다 망라한다면 선생님은 며칠 전에 작고하신 이어령 박사님과 같은 그야말로 문명사를 강의하는 대단한 학자겠지만 그런 능력이 되지는 못합니다. 사람이 이제 나이를 들다 보면 자기 그릇을 알게 되는데 그럴 만큼의 대단한 책을 언젠가 낼 수 있었으면 하는 꿈은 있지만 일단은 그렇게 다양한 분야가 망라가 되고 그러다 보니 교재 한 권을 정해서 진행되는 수업은 아니고요. 선생님이 그때 PPT를 올립니다. 그래서 영상도 늘 새롭게 올라가고 PPT도 과거와는 달리 조금씩 업데이트가 돼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최소한 올해는 오징어 게임도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BTS 때문에 팝적인 얘기들, 그래서 마돈나나 마이클 잭슨 얘기까지 하게 됐는데 이제 그다음에
기생충이 되니까 할리우드 영화 시스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드라마가 이제 오징어 게임은 드라마고 최근 미디어 개혁을 통한 OTT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런 다른 영역에 대한 이야기들도 추가가 됩니다. 사실 품이 좀 드는 과목인데 여러분들이 참 나는 품이 들고 여러분이 듣는 여러분은 여러분이 나보다 훨씬 더 많이 알기도 하기 때문에 조금 부족해 보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 강의가 아직도 유지된다는 건 여러분들이 좀 지지해 주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강의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할 텐데 죄송합니다. 궁금할 텐데 정말 미리 말을 하지만 어떤 것도 지금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녹화 영상을 올리는데 100% 녹화 영상을 못 올리게끔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다시피 여러분들이 봤다시피 이제 실강도 들어간다, 이제 줌도 들어간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일단 그 중간고사 전반부에는 녹화 영상을 계속 올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알 수가 없어요. 중간고사 끝난 다음에 오미크론 코로나 종식이라서 모든 학교 정상화 이러면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도 교육부 이제 정부에서 정하고 방역지침 정하고 교육부에서 2주간 교수 재량으로 해라 이렇게 되니까 지금 전 선생님이 1학년 그 국어국문학 인문 세미나는 대면으로 들어갔거든요. 학과장이라서. 그러니까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그래서 지금 현재 선생님의 계획은 중간고사 전반부는 녹화 영상을 올릴 예정이지만 물론 중간고사는 보지 않습니다. 강의 계획서를 받겠지만 이후에는 실강과 녹강을 섞어야 되지 않나, 어느 정도 섞어야 될지 아니면 전면 대면이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결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마 다른 강의들을 통해서도 알 거예요.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결정하지는 않고 최대한 일단 녹화 영상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녹화 영상을 많이 올려서 여러분들이 학습하는 방식이 너무 혼란스럽지 않도록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8주 전까지는 녹화 영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관심을 가지는 성적은 출석, 그러니까 강의 계획서에 다 나와 있는 얘기지만 출석 10점, 과제 2개가 나갑니다. 그래서 과제 1, 2가 있고 그다음 기말고사는 시험을 보는데 기말고사도 오라 그럴지 대면으로 시험을 볼지 비대면으로 시험을 볼지 그것도 모릅니다. 지금은 이제 비대면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오픈북으로 일단은 시험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3년째 이 수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류와 언어에 대해서 물론 그냥 수강 신청한 친구들도 있지만 우리 학생들이 보통 그렇지 않더라고요. 에타나 이런 걸 통해서 정보를 얻고 있고 그 정보를 통해서 이 과목은 주로 녹화 영상이니까 내가 낮 시간을 활용할 수 있고 그다음 중간고사를 보지 않고 시험은 오픈북이라더라. 이렇게 알고 들어왔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시험 내 형식 자체는 기말고사에 이제 오픈북으로 일단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오픈북인 것은 변화가 없지만 대면일지 비대면일지는 역시 선생님이 여기서 정확하게 말을 해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어떤 대학이나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적 평가는 변동이 없죠. 출석 10, 과제 1, 2 각각 20, 기말고사 20, 100% 만점, 100점 만점입니다. 계산하기 쉽게. 그래서 10, 20, 20, 50. 그러니까 기말고사의 비중이 크고 그 다음에 오픈북입니다. 오픈북도 여러분들 채점을 해보면 그게 시간이 공부를 안 하면 시간이 없어서 성적에 변별력이 돼요. 그리고 일단은 지금은 A를 50%까지 준다라고 성적에 대한 평가가 있는데 이것도 일단은 선생님은 그렇게 할 예정이지만 또 학교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올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추후 최대한 아마 여러분도 짐작을 하겠지만 코로나가
길게 잡아도 중간고사 전에는 정점을 찍고 이제 정리가 아니죠. 위드 코로나로 가는 것이죠.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2020년도에 어찌 될지 몰라가지고 계속 우왕좌왕했던 상황이 이 마무리 지점에서도 똑같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20년에 선생님이 이 영상 다들 교수님들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2020년 영상을 어제 저녁에 봤더니 그러고 있더라고요. 뭐 한 달 정도 지나면 괜찮지 않겠어요?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그것이 지금 2022년도 1학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러나 뭐 언제까지 뭐 패스트도 결국 종식됐는데 뭐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빨리 여러분들을 만나서 강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참 크지만 일단 이제 우리 강의는 어찌되었건 간에 지금 방금 얘기한 대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중간고사 전까지 7주차까지는 녹화 영상이 올라가게 됩니다. 녹화 영상이 올라가게 되고 수요일 날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화요일 4교시, 수요일 날 3교시인데 일단 선생님은 미리 공지를 굉장히 타박타박 잘하는 사람입니다. 타박타박 잘하는 사람이니까 연락이 안 되거나 왜 이렇게 늦게 소식이 오느냐라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 수, 3 수업이기 때문에 수요일 날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올리도록 하고 그리고 그 방금 말했다시피 성적평가의 방식은 강의 계획서에 나온 대로 기말고사가 50점 잊어버리지 말고 과제 1과 과제 2에 대한 주제는 그렇게 어려운 주제도 아니고 분량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 달 전에 주로 공지가 나가게 됩니다. 주제와 과제 형식을 정해서 한 달 전쯤. 그러니까 과제 1은 이제 8주에 내니까 우리가 뭐 4월 중간 한 3월 중순이나 그때쯤 안내를 하고 과제 2는 기말고사가 지난 다음에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말 레포트죠. 총정리하는 레포트가 됩니다. 그리고 교재는 없고 PPT 자료와 이 영상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PPT에다가 음성을 입히는 게 나도 더 편해요. 나도 더 편한데 학생들이 그 뭐랄까요, 이제 그 좀 더 이건 나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아마 이번 학기가 유튜브로 연동시키는 영상을 찍는 게 이것도 마지막일 것 같아서 우리가 보통 책을 펼쳐놓고 교수 얼굴 쳐다봤다가 목소리 들었다가 강의를 듣잖아요. 그냥 처음에 이런 방식으로 시작한 것은 이제 그런 강의를 느껴보라는 의미였고 지난 학기에는 자막을 붙여보려고 했는데 여러분 그거 시간이 너무 걸려요. 시간이 너무 걸려서 내가 이거 한 과목만 하고 있다면 가능할 것 같은데 뭐 특강이나 이런 거에는 자막 붙여서 해본 적이 있는데 시간이 사실은 강의도 많고 맡고 있는 강의도 많고 그래서 자막을 붙여주지 못하는 거는 미리 미안하다고 합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전합니다. 형식적인 면에서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 최대한 선생님 기준에서는 do my best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편의를 최대한 봐주고 성적도 줄 수 있는 한 최대한 잘 주고 그리고 공지도 뭐 공지나 이런 것들은 뭐 아주 제대로 잘 나가니까 걱정하지 말고 네, 그래서 이번 학기 이제 이번 주 이제 수강 신청 정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다음 주부터 제대로 된 강의 영상이 업로드가 되는데 예전에 선생님 보통 한 35분에서 한 40분 사이 한 35분 정도짜리를 3개를 1, 2, 3차시를 올렸는데 그 보통 25차시 25분짜리 20에서 25분짜리 4개를 올리는 게 더 낫다 뭐 이런 권유가 있어서 짧게 여러분들이 듣는 게 편하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되었건 간에 한 100분 정도짜리가 그러니까 그 90분에서 110분 사이 평균 100분 정도 되는 그런 영상을 4개 정도 올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짜투리 시간에 들으면 되잖아요. 선생님들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20분과 30분은 큰 차이인 것 같아서 짧은 강의들을 이제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기를 바랍니다. 질문이 있으면 쪽지나 메모를 보내주고요. 그리고 뭐 선생님 이메일이나 여기 이제 안내 전화번호, 강의 계획서에 보면 이메일도 있고 핸드폰 번호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 학생들은 알고 있겠지만 연락이 안 되는 교수가 아니에요. 연락이 즉각 잘 되는 교수니까 연락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이제 이 클래스는 수강생 모니터링이 다 되고 그렇기 때문에 출석은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해봐야 안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사전에 좀 모니터링을 하고, 녹화 영상은 핑계를 댈 수가 없죠. 그렇죠? 뭐 때문에 못 들었어요. 이렇게 안 되니까 가급적이면 그런 뭐 0.1점이라도 빠지지 않도록, 물론 그런 친구들이 있어야 선생님이 성적을 주는데 편한 면은 있기는 합니다만. 네. 그러면 지금 들으면서 쓸데없는 얘기 너무 길게 한다 이런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 연구실 지저분한데 잘 가려졌나요? 네. 그러면 전반부에는 우리 녹화 영상으로 만나지만 건강 잘 관리하고 다음 주에 수요일 날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지에 알림이 뜨니까 네. 그때 이제 영상을 잘 듣고 뒤로 미루지 말고 듣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